심한 우울증으로 최소 6개월은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불과 20일 뒤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같은 병원, 같은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입니다. 교육청은 이 진단서만 믿고 하늘양을 살해한 교사 명모 씨의 복직을 허가했습니다. 휴직 사유가 소멸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거기 정신과 의사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소견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그걸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부가 검토 중인 일명 하늘이법은 아이들을 해칠 위험이 있는 교사가 교단에 서는 걸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등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가 휴직하거나 복직할 땐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하면 강제휴직까지 가능하도록 법제화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대응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교사가 발생하면 이들을 즉시 파견해 학생과의 분리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하늘이법을 통해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 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등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사들이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로 정신질환을 앓는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검증만 강제하다 보면 오히려 교사들이 치료를 받는 대신 음지로 숨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교직원은 재작년 9,400여 명으로 5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핵심을 정신질환으로 볼 게 아니고 그 폭력적인 행위에 사실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담을 의뢰하거나 이런 시스템들이 좀 필요한 건데 모든 부분을 정신질환이 있는 어떤 환자로서의 교사가 교단에 서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교사들의 정신질환을 문제로만 보기보다 조기에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활동 보호와 함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교원을 적극 치유, 회복시키는 데 두고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단순한 규제보단 치료와 예방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하늘이를 해치기 전부터 가해 교사는 이미 이상 징후를 여러 번 보였습니다. 접속이 느리다며 컴퓨터를 부수거나 함께 퇴근하자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학교를 찾은 장학사는 대면 조사 없이 분리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학교 안에서 참변이 일어난 겁니다. 교사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 업무를 하기 어려울 때 업무에서 배제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하는 기구 질환교원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3곳에서만 그마저도 소극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하늘이 사건 이후 우려가 커지자 국회에선 이 심의위원회를 모든 교육청에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교사들이 진짜 질환이 심각하다면 면직을 하거나 정직을 하거나 아니면 심리 치료를 유도하거나 상담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법령을 만들었다. 학교 안에서 위기 상황에 대처할 SPO, 즉 학교 전담 경찰관을 학교당 1명씩 배치하고 역할도 확대하자는 취지의 이 법도 추진됩니다. 학교 폭력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한 예방을 이분이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학교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다 이렇게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학교 당국과 교육청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제도적 허점이 없었는지도 꼼꼼하게 따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합니다. 교육부도 가칭 하늘이법을 제정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직권휴직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상황. 이제라도 후속 조치에 정부와 여야가 나선 건 다행스럽지만 단기적 입법을 넘어 세부적인 대책들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그거는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문제인데
예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원의 투입 없이 그냥 학교에 이제 교사들한테 부과하는 뭐 의무나 책무 정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역효과 발생할 거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발생한 범죄를 두고 촘촘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가해교사 명모 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지난해엔 7월부터 9월까지 4차례 조퇴, 이후 3번의 병가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2월엔 6개월간 질병휴직을 신청했는데 돌연 21일 만에 복귀했습니다. 우울증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가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해결됐는지 검증하는 과정은 없었고 복직하자마자 문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사가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면 즉시 휴직하도록 강제하는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직한 교사가 현장에 복귀할 때도 정상근무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장치를 의무화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미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2006년부터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는데도 작동한 사례가 거의 없단 겁니다. 실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는 휴면직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데다 개최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 위원회를 만들었다가 2012년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아 폐지했는데 다시 신설한 2021년 이후로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사건이 터진 대전교육청도 2006년 이후 단 한 번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관리자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 구성원 간의 갈등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되살펴 보아야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질병을 가진 교사를 걸러내는 장치로만 강화하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교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당신 정신질환 검사 한번 받으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더 걱정되는 것은 교권 침해인데 이런 게 이제 비일비재해지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역으로 우리 선생님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교육부는 이 밖에도 교원의 상태를 진단하고 의료기관의 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학내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또 이번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대전교육청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EBS 뉴스 신태입니다.